평생 갈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 차갑게 등 돌리는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제까지 웃으며 함께하던 그 사람이 오늘은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경험. 왜 이런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 뼈아프고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관계들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의가 독이 되어 돌아오고 당신의 성공이 질투의 대상이 되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8년의 긴 유배 생활 동안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곳까지 추락하며 수많은 배신과 몰락을 겪었던 정약용의 통찰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왜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는지, 그리고 그 배신의 칼날로부터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의 배신으로 평생을 후회하기 전에 반드시 정약용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어릴 적 친구는 순수한 감정의 공유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슬프게도 어른의 세계에서 관계란 이해관계라는 냉정한 저울 위에서 끊임없이 무게가 측정된다. 함께 같은 부서를 욕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밤샘 야근을 할 때는 둘도 없는 동지다. 하지만 한 명은 승진하고 한 명은 누락되는 순간, 한 명은 사업에 성공하고 한 명은 월급쟁이로 남는 순간 둘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나눌 공통의 화제가 없고 서로의 성공과 실패가 은근한 비교의 대상이 될 때 관계는 급속도로 식어버린다. 정약용의 삶이 바로 그 증거다. 그가 조정의 총화로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그의 집 문지방은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역모에 휘말려 18년간의 긴 귀향길에 오르자 거짓말처럼 모든 이들이 등을 돌리고 연락을 끊었다. 그 많던 법과 제자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들은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권력과 명예,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사랑했던 것이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냉정하게 살펴보라. 그가 당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가? 아니면 당신의 성공을 발판 삼아 자신의 이익을 챙길 기회를 엿보고 있는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과연 변함없이 곁을 지켜줄 사람인가? 이해관계라는 안개가 걷히고 나면 비로소 그 사람의 맨얼굴이 드러난다. 나의 성장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 순간 관계는 껍데기만 남고 소리 없이 부서진다. 둘째, 경제적 격차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든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정직하고도 잔인한 거울이다. 한쪽은 시간이 갈수록 부유해지고 다른 쪽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가난해질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 예전처럼 편하게 만나 오늘은 내가 살게라고 말하는 것조차 한쪽에게는 과시가 되고 다른 쪽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동정이 된다. 함께 떠나는 여행, 함께 즐기는 식사의 수준이 달라지면서 만남은 점점 부담스러워진다. 부유한 쪽은 악의 없이 자신의 풍요로운 일상을 이야기하지만 가난한 쪽의 귀에는 그것이 전부 자신에 대한 기만과 조롱처럼 들린다.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있을 거야 라는 열등감과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라는 자격지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정약용은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함에 분노한다고 했다. 형제나 친구 사이도 정확히 마찬가지다. 서로의 처지가 다르다는 것을 넘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는 원망이 싹 튼다. 그 어떤 끈끈했던 정도, 돈 문제 앞에서는 힘없이 끊어질 수 있다는 냉혹한 사실을 잊지 마라. 돈은 형제 사이마저 갈라놓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다. 셋째, 당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당신은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가? 아마도 가장 가깝다고 믿는 친구나 동료일 것이다. 나의 치부, 나의 약점, 나의 실패를 전부 드러내며 위로를 구한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당신은 가장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당신의 가장 깊은 비밀과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즐거울 때는 위로였던 당신의 고백이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당신을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온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었던 남에 대한 험담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당신을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당신이 눈물로 고백했던 과거의 실수는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입을 무겁게 하고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했다. 최고의 지성과 권력을 가졌던 그조차 인간의 변덕과 배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사람을 무작정 믿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더 비참한 일이다. 당신의 비밀은 당신의 무덤까지 스스로 가지고 가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다. 넷째, 가치관의 충돌은 관계를 완전히 부러뜨린다. 젊을 때는 다름이 지적 호기심과 매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와 밤새 토론하며 세상을 배우고 시야를 넓힌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그 다름은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된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신념이 화강암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서로를 틀렸다고 규정하기 시작한다. 정치, 종교, 자녀 교육 문제처럼 한때는 웃어넘길 수 있었던 가치관의 차이가 이제는 서로를 맹렬히 비난하는 전쟁의 도화선이 된다. 정약용의 가문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천재 형제들이었지만 천주교 신앙을 통해 내세의 구원을 추구했던 형 정약종과 실학을 통해 현실 세계의 개혁을 꿈꿨던 정약용의 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신념을 존중했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다 한 명은 순교하고 한 명은 유배되는 비극을 맞았다. 피를 나눈 형제조차 신념의 벽을 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해관계로 만난 타인은 오죽하겠는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교정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관계는 부러지기 마련이다. 다섯째, 당신의 성공은 누군가의 마음에 지옥을 만든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 쉽게 공감하고 위로를 건넨다. 그 위로 속에는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는 은밀한 우월감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인의 행복, 특히 가까운 사람의 눈부신 성공 앞에서는 대부분 인색해지고 속이 뒤틀린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다. 진심으로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사람은 당신의 부모님 말고는 세상에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의 성공 뒤에서 질투하고 당신이 흘린 땀과 노력은 무시한 채 그저 운이 좋았다거나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것이라며 깎아내린다. 그들의 축하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공허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심지어 당신의 성공을 교묘하게 방해하거나 당신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고 혈안이 되기도 한다. 당신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당신에게서 멀어지거나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당신을 가장 질투했던 사람이다.
그들은 당신의 빛 때문에 자신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여섯째, 필요 가치가 소멸되면 관계도 폐기된다. 모든 관계가 순수하고 낭만적일 것이라는 착각은 젊은 날의 특권이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수많은 관계가 필요와 효용이라는 차가운 계산기 위에서 성립된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지위, 재능, 재산, 인맥 때문에 당신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친구, 가장 충성스러운 후배인 척 연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거나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가면을 벗고 미련 없이 돌아선다. 당신이 직장에서 은퇴하는 순간, 당신의 사업이 망하는 순간, 당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연락이 끊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다. 정약용이 귀양지에서 쓴 글에는 권력을 잃자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씁쓸함이 묻어난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들의 그림자를 쫓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들의 친구였을 뿐이다. 일곱째, 제3자의 이간질에 신뢰는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세상에는 스스로 빛나지 못하고 남의 빛을 꺼트리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소인배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교묘하게 말을 옮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 관계를 파괴한다. 아무리 강철 같던 신뢰도 아무개가 뒤에서 너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는 독이 묻은 말 한마디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무섭게 자라나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의 필터로 보게 만든다. 예전에는 고맙게 느껴졌던 호의가 이제는 어떤 저희가 숨겨진 계산된 행동으로 보이고 무심코 던진 농담이 나를 향한 비웃음으로 들린다. 정약용은 근거 없는 비방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려 노력하기보다 달콤한 험담을 더 쉽게 믿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칼을 겨눈다. 그런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당신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먼저 믿을 것이다. 여덟째, 한 번의 실수가 9번의 호의를 집어삼킨다. 인간관계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과 같다. 9번을 잘해주며 신뢰를 쌓아도 마지막에 한 번 크게 잘못하면 모든 것이 0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마음은 감사함은 이슬처럼 쉽게 증발하지만 서운함은 바위에 새긴 글씨처럼 오래도록 남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당신이 베풀었던 9번의 호의는 어느새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당신이 거절한 단 한 번의 부탁이나 당신이 저지른 한 번의 실수만을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는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을 빌미로 당신을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등을 돌린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되돌려 받겠다는 기대를 처음부터 버려야 한다. 당신의 친절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의 노예가 되고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홉째, 시간이 지나면 가면 뒤에 맨얼굴이 드러난다. 젊을 때는 누구나 자신의 본성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겪다 보면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이기심과 욕심, 추악한 본성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정약용은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려면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세심히 관찰하라고 했다. 좋은 반찬만 골라 먹는지 소리를 내며
개걸스럽게 먹는지,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지 등 사소한 식습관 속에 그 사람의 평생의 인품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돈 문제, 상속 문제, 승진 문제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평생 군자인 척하던 사람이 한 푼의 이익 앞에서 짐승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가. 시간이란 위선자의 가면을 벗겨내는 가장 정직하고도 무자비한 심판관이다. 열째, 일방적인 기대는 반드시 원망으로 돌아온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희생해야지, 가장 친한 친구니까 당연히 내 편을 들어주겠지와 같은 일방적인 기대는 결국 실망과 원망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온다. 정약용은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에게조차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기대가 없어야 실망도 없고 관계도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잃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감정의 노예가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으며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이다. 내가 간절하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결국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나를 책임지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해관계는 변하고 숨겨진 본성은 드러나며 사소한 균열은 거대한 절벽으로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영원한 관계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헛된 환상일 뿐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냉철함 뿐입니다.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사람은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때로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에게 무작정 마음을 주기보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해관계를 냉정히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는 진정한 신뢰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슬아슬한 이해관계의 줄 위에 서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정약용의 지혜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정약용 인생조언이 계속해서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은 인생의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